지규현 판사 얘기를 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규현 판사가 이제 금요일 날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쭉 돌았는데, 해명한 게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술자리가 후배들 요청으로 사진만 찍은 후에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귀가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제시한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해명 중에 보면 지방에서 온 후배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온 후배들이 어떻게 그 술집을 찾아가나 이거예요. 네.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지방에서 있는 후배들인데. 어? 아니면 그래서 제가 딱 그 해명을 보면서 느낀 느낌이, 여기는 지규현 판사하고 뭔가 거래 관계가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자주 다니던 집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방송한 박관천 민주당의 신속대응단 부단장이 잠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박관천 신속대응단 부단장이 하는 역할은 네거티브 대응,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팩트 체크해주고 이런 네거티브 대응하는 그 역할들을 하면서 이런 어떤 현안 이슈에 대응을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룸살롱의 문제가 아니다. 룸살롱이나 아니냐 이런 문제도 아니지만 단순히 또 룸살롱 출입했다는 문제만,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 그 2차에 어떤 2차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갔다가 은호로 하는 그런 2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 네네. 근데 마침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일보 단독 기사 중에 하나로 2014년 정도에 이 업소, 문제가 된 업소가 어떤 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 기사도 봤습니다. 네. 봤죠? 예, 예, 예. 그 기사가 아까 아침에 캡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CCTV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아직은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직 개별 사건인 것 같아요. 지규현 판사 출입가 이 직무상 관계 있는 사람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하는 의혹하고, 그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돼 있다는 부분, 단속된 적이 있다는 부분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연도를 보니까 이건 2023년, 2022년 무렵인 것 같고, 출입한 접대 의혹이 나온 거는 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은 2014년 같아요. 상당히 떨어져 있긴 해요. 그렇죠. 8년에서 9년 사이가 떨어져 있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저게 튀어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 그런 2차 불법 행위라는 게 업소의 어떤 사장이나 업소 측과의 유착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뒤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법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물 위로 떠오르지 않는 물 아래에서 있었던 어떤 뒤에서 있었던 유착 행위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봐요. 그날 그래서 박관천 부단장한테 좀 추궁하듯이 비슷하게 했거든요. 네. 방송 끝나고도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 관심 갖고 보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얘기를 안 하고 갔어요. 그것도 이게 판사의 어떤 명예도 있고 하니까 함부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라임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라임 사건. 네, 거기에 술 접대 받은 검사들이 있어서 징계에 올라가 100만 원 이상 네. 받은 검사들이 있어서 징계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업소와 업소 사장과 술 접대했던 때 그 업소의 사장과 지규현 판사가 갔던 사장이 동일 인물이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긴급하게 라임 사건 관련해서 변호했던 변호사한테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예. 네,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얘기를,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의원이 했지만, 추미애 의원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 하나의 의혹 제기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추가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실제 만약에 그 업소 사장과 만약에 이 사장이 동일하다면, 아까 말했던 2차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접대에 능한 술집 업소의 사장이면, 지규현 부장판사도 유착관계가 있었다면 충분히 어떤 공생관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봐주고 이런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의 어떤
뒤에서 일어나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취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확인해 볼 결과는 아직은 완전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네. 완전히 숙성되지는 않았다라는 아니, 말씀이죠. 객관적으로 확인, 그러니까 팩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분석이나 추정의 문제는 아니고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이건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 취재가 각 언론사도 지금 취재를 하고 있다 이런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카로운 사건 기자의 촉이 지금 작동하고 그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 내놓는 해명마다 또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관련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또 그 진실이 합당하다면 국민들에게 수긍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직자가 하는 거짓말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공직사의 불분율이고 우리 헌정의 법칙입니다. 지기현 판사 시간이 있다면 우리 뉴스버스에 고백 먼저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 CCTV 네,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대체로 안 합니다. 잘 취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양심선을 하거나 고백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에 자정작용을 일으키는 건데요. 동료 판사들이 양심 고백을 한다든가 할지는 모르지만 이 주기현 판사가 해명을 이렇게 한 걸로 봐가지고는 뭔가 그 속 시원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면 그렇잖아요.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또는 그 업소 관계자라든가 그때 출입했던 사람들이 우연히 봤던 그런 데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런 네.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네.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기대해보고 또 네. 저희 또 기자들의 어떤 취재도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